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12운성 쇠가 되겠습니다. 제가 12운성 강의를 오래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쇠를 공부를 했으니까 세병 3요까지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쇠를 하고 나면 세 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운성 공부가 끝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쇠라는 글자를 보면은요, 기울어진다, 쇠퇴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의 뜻만 딱 봤을 때에는 이 쇠라는 것이 별로 안 좋은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쇠라는 것이 100% 안 좋기만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요. 이 쇠 다음에 병도 있고 사도 있고 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병사묘에서 병이라는 건 이제 병에 걸린다, 그런 뜻이고, 사라는 건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묘라는 것은 묘소 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어갖고 묘소에 들어가는 거, 그걸만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 쇠 다음에도 병이라든가 사라든가 묘라든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한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쇠라는 것이 완전히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그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서서히 기울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는 비교적 장점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운성에서 이 쇠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 쇠의 개념 찾아보기 해갖고 제가 쇠퇴의 시작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쇠퇴의 시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잘 나가요.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들도 끝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올라갔다가 그 사람이 최고 전성기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서서히 꺾이기 시작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쇠라는 것이 그 자체로는 그 사람이 이미 꺾어진 게 아니라 지금 자체로는 비교적 괜찮다고 봐야죠. 그런데 서서히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쇠퇴의 시작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고요. 여기에 이제 쇠라는 것을 제가 그 한자로 적었는데 초록이라고 적었습니다. 초록이라는 것은 처음 늙기 시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노쇠함이 찾아오는 시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쇠라는 것을 나쁘게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전성기인데 이것이 서서히 꺾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다면 그 상태로는 지금 나쁘지 않다, 다만 서서히 기울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수업을 할 때 이 12운성을 한 번씩 읽잖아요. 오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 병, 사, 묘, 이렇게 12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나눠볼 때 이 세병사묘라는 것은 대개 한자가 부정적이잖아요. 이 병이라는 것은 병에 걸린다는 뜻이고, 사는 죽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묘라는 것은 그 묘소에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좀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부터 제가 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묘라는 것은 묘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묘 속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매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태라는 것은 잉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을 한 거죠.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죽어갖고 이제 매장이 된 상태, 그리고 내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된 상태, 그 사이에 절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기무체, 기운은 있으나 몸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천을 떠도는 홀령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람이 죽으면 윤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절이라는 것을 윤회라고 적었는데, 사람이 자신의 그 몸을 받아서 생명을 얻기 그 직전에 구천을 떠도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이라는 것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있으면 이제 아이가 다 자라갖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갖고 몸의 형태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도 다 생기고 입, 코, 눈 이런 것도 다 생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로서의 형체가 딱 생긴 거죠. 그래서 남녀도 딱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다 자라갖고 밖으로 나오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는 시기, 거기까지가 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생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날생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났다고 봐야죠. 탄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갖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어머니의 보호를 받는 시기, 이때까지, 그러니까 유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목욕이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아이를 씻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시기,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청소년 시기까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소년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관대라는 것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그리고 띠를 두른다, 뭐 이런 걸 나타내니까 유니폼을 입는 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언제 유니폼을 입냐면, 그 결혼할 때에도 그 신랑 신부가 예전에 이제 구식 결혼을 보면 다 그냥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도 이제 머리에 간을 쓰고 여자도 연주꼰지 찍고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학교에 간다든가 고등학교에 간다든가 혹은 군대에 간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유니폼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대가 청년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소년기라든가 청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몇 살까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수명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때 따라서 뭐 결혼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대개 10대 때 결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30살이 넘어서까지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게 많이 바뀌니까 정확히 몇 살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요즘 시대로 본다면 이 관대라는 것은 한 20대 30대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록이라는 것은요, 이 녹자가 국가의 녹을 먹는다, 공무원들이 국가의 녹을 먹는다고 하죠. 그리고 복록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권록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자기 가정도 이루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가정도 이루고, 그래서 회사로 따지면 회사의 중역 정도,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장년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한 40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왕이라는 것은 이 왕할 왕자가 들어있는데요. 이 제라는 것은 또 임금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제왕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 전성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나이로 따지자면은 한 50대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50대나 아니면은 60대 초반. 그래서 회사로 들어간다면, 만약에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러면 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그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릴 때는 이제 장사 같은 걸 이렇게 배우다가, 이제 권록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그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제왕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자리가 잡혀갖고 사장 소리를 들으면서 장사가 최고 절정에 이르는 시기, 이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초록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나이로 따지면 60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서서히 육체적으로도 좀 늙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예전 같지가 않고 병도 자주 걸리고 그러면서 쇠퇴기에 접어드는 때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 이때가 바로 초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초록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미 초록이라는 것은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임의로 정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라는 것을 목화토금수 오행에서는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이 새까지는 이제 금기운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병사묘 병부터는 이 수기운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새까지는 금기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를 깔고 있는 60갑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새를 깔고 있는 60갑자가 총 4개가 있습니다. 갑진, 을축, 경술, 신미, 이 4개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4개의 60갑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지가 모두 토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술, 충미 모두 화개살을 깔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갑진하고 을축은 지지에 재성운을 깔고 있고 경술과 신미는 인성운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경술이라든가 갑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백호대살에 해당이 되고요. 신미라는 것은 현침살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백호제살도 들어있고 현침살도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기가 세잖아요. 그리고 지지가 이렇게 토기운으로 되어 있는 이 화개살로 깔려 있을 경우에는 그 인간관계가 불리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부부관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형제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슨 직장생활이라든가 뭐 이럴 때의 인간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일주는요, 대체적으로 인간관계는 불리해요. 그런데 재물운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지에 그 재성운을 깔고 있고, 그리고 이 지지 4글자를 이 토기운을 사고라 그러잖아요. 창고 고자를 써서 사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에 토기운을 깔고 있을 경우에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비교적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 쇠의 특성이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화무 11홍, 그러니까 꽃이라는 것이 10일 이상 이렇게 피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꽃이 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왕 다음에 쇠잖아요. 그러니까 제왕의 남은 기운으로 쇠태의 기운만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나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뭐 20대인 사람이 그 한 30대인 사람들 보면 아 나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70인 사람이 60대인 사람들 딱 보면은 아 젊어서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은 요즘 뭐 길어야 100살을 못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쇠라는 것은요 바로 직전이 제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왕의 기운이 남아 있어요. 지금 50대 후반이나 60대인 사람들 아직까지는 남자든 여자든 건강이라든가 미모라든가 이런 것을 그 잘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쇠가 있다 그래 갖고요. 쇠태의 기운만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즉 쇠라는 걸 보고 아 나쁘게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앙에 남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나 정신적으로는 최고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50대 후반이나 60대인 분들 이런 분들은 가치관도 뚜렷하고 그리고 그 정신적으로만 봤을 땐 최고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혜롭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기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장을 한다든가 뭐 그럴 때 지금 현재 50대 후반이나 60대인 사람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뭐 대통령을 하더라도 가장 적합한 나이대가 이 50대 후반이나 60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동에 있어 무리가 없고 만사에 조신하고 실수가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한다. 안전제일주의. 그만큼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행동이 부드럽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라는 게 대체적으로 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라는 한자의 뜻 자체는 새한 새자니까 좋은 뜻이 아니지만 이 새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길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적극성과 진취성이 부족해서 큰 일을 도모하기는 어렵지만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기획력이 우수하다. 그런 점에서 겉모술수도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높은 지성을 갖추고 있으며 온순하고 책임감도 강해 조직사회에서 일찍 성공하는 편이다. 전성기를 생각하고 상념에 젖는 경우가 많아 현실을 비관하고 후회를 잘하는 편이다. 바로 직전이 전성기에 해당하는 제왕이었으니까 쇠가 됐을 때에는 그 이전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잘하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이 많고 화를 잘 참으며 남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사기꾼의 표적이 되어 망하기도 한다. 사람이 그 정도로 좋다는 얘기죠. 경쟁관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지만 걸록 제왕과 합작하면 말년에 발복하여 성공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지에 새를 깔고 있다. 그러면 그 옆에 월지나 시지에 제왕이나 걸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걸록 제왕과 같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유리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새라는 것은 소국과 수동, 간조와 사색, 온순과 융화, 부정과 세약, 지략과 지혜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새를 깔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 적성을 본다면 꼼꼼하게 기획하고 연구하는 정신노동, 그러니까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에 적합하고 일반적인 조직생활, 종교 및 신앙계통, 활인업 등의 정적인 분야에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식상이 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식상이라는 것은 여자 입장에선 자식을 나타내니까 자식이 현명하고 출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표현 능력을 나타내니까 경박한 경향이 있고 횡설수설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이 새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재성이 새일 경우에는 제복은 타고났는데 그리고 중년 이후 발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라는 것은 이제 중년기 이후를 나타내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그 재성운이 아버지를 나타내니까 부친의 경제적 원조를 받는 경우도 많고, 남자 입장에서는 재라는 게 여자를 나타내니까 좋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체적으로 길성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성이 새일 경우에는 관운이 일찍 들지만 중도에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고 직업 이동이 심한 편이다. 인성이 새일 경우에는 성격이 냉정한 반면 착한 구석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에 새가 있는 경우에는 백호, 개강, 현침살 등에 해당되어 기가 세고 인간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재물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하나 일주에 따라 특성이 다릅니다. 경술과 신민은 인성운을 깔고 있으므로 학원 사업이 적합하고 음식 등 일반적인 장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갑직이나 을축 같은 것은 밑에 재성운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적인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경술이나 신미 같은 경우는 인성운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성운이라는 게 되게 학문운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교육하고 뭐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먹는 장사, 입는 장사,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의 장사 이런 거보다는 그 교육과 관련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학원 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을 할 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12운성의 의미를 파악했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